Actually, CCI, one of the most popular indicators out there, but not nearly as commonly found, at least in my experience, on the traders' charts. There's one among some of the shortcomings of the CCI is the fact that there can be a lot of what we call whipsaw events with a traditional CCI. When might the trader get out of a trade? Where might they take profits? Where might they take losses? Well, within that trend, there can be periods of comparative overvalued scenarios, periods of comparatively undervalued scenarios. We're going to frame it within the context of the TVM method that we've been employing, the trend, value, and momentum charting technique. We're going to see what's going on with that. 이 남자는 슈압 코칭 웹캐스트의 교육자인 카메론 메이다. 카메론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CCI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오늘 영상에선 카메론 메이가 말하는 CCI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CCI는 1980년 도널드 램버트가 개발한 오실레이터 계열의 보조지표로 가격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해주는 도구다. CCI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성은 꽤나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TP는 티피컬 프라이스의 약자로 오늘 가격 수준을 대략적으로 잡는 방법이다. 오늘의 고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를 더한 후에 3으로 나눠 대략적인 평균 가격을 확인하는데 CCI는 최근 20일치 TP의 평균을 계산해서 기준선을 잡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가격이 그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단순 이동 평균을 빼는 수식이 여기 TP-SMA다. 그리고 민 데비에이션은 평소에 변동성의 절대값을 평균 낸 평균 편차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수치화하기 쉽게 0.015를 곱해서 아까 구한 TP-SMA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의 위치를 나타내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매수가 강한 것을 의미하고 낮아질수록 매도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제 CCI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차트 상단 지표 탭을 누르고 CCI를 검색한 다음에 커모디티 채널 인덱스를 차트에 추가해주자. CCI는 색칠된 구역과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칠된 구역은 아까 설명한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이 상하단선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0선이 중심선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파란색 선은 CCI선, 부드럽게 움직이는 노란색 선은 기준선으로 기준선은 발생한 CCI 값에 14 지수 이동 평균을 구해 스무딩을 적용한 결과값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CCI 선의 위치가 색칠된 구역과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현재 가격의 위치를 판단하고 CCI 선과 기준선의 교차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CCI의 구성 요소와 원리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다. CCI의 사용법 첫 번째, 바로 추세 추종 전략이다. 추세 추종 전략은 CCI가 0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0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 방법은 추세의 시작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호 발생 조건이 단순해서 횡보장에선 거짓 신호가 많이 나타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CCI의 두 번째 전략은 과매수 과매도 전략으로 지표상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CCI의 값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이너스 100 이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해 매수를 고려하고 플러스 10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해 매도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횡보장 혹은 약한 추세장에서 매매를 진행할 때 추세의 반전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보단 스윙 트레이딩에 더 적합한 방법이지만 강한 추세장에선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해 손실을 낼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CCI의 세 번째 사용 방법은 발생한 CCI 선과 스무딩 선의 교차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에 들어가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CCI 선을 지수 이동에서 나온 결과값인 스무딩 선이 기준이 되고 스무딩 선을 CCI 선이 돌파할 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입하는 전략이다. 매도는 CCI 선이 스무딩 선을 다시 하향 돌파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잦은 신호 발생과 함께 세팅 민감도가 높아 사용자에 따라 성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정리하면 CCI의 세 가지 사용 방법 모두 추세 감지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만 노이즈와 휩소 발생의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메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CCI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카메론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TVM 전략을 만들어 강의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해외 증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내가 트레이딩뷰 버전으로 변환시켜 가져왔다. 오늘 소개할 지표의 이름은 TVM CCI다. 먼저 TVM CCI를 차트에 추가해 주겠다. 오늘 지표의 코드 소스 역시 유튜브 게시물에 올려놓을 테니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기존 스크립트를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 해보자. 마지막으로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TVM CC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TVM CCI는 테크니컬 밸류 모멘텀, 즉 기술적 가치 모멘텀을 추가해서 CCI의 시그널을 한번 걸러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CCI와는 달리 변동성 환경에 따라 오실레이터의 길이를 자동으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세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럼 지표의 구성 요소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지표에 나타난 두 개의 선은 각각 슬로우 CCI와 패스트 CCI다. 슬로우 CCI는 72의 길이값을 사용해 저변동성을 캐치하고 패스트 CCI는 36의 길이값을 사용해 고변동성을 캐치하면서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변동성을 인식하는 CCI가 각각 움직이며 기존 CCI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범위를 클리핑해 0에서 1로 정규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노이즈를 줄이고 신호의 민감도를 표준화할 수 있게 세팅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선이 그 중간값인 0.5로 표시되고 상하단선은 1과 0으로 표시되지만 여기 화살표가 CCI 선들에 안 걸리게 0.2씩 여유 공간을 두었으니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다. 아무튼 정규화된 CCI의 오실레이터 값이 0.75보다 위에 나타나면 상승 트렌드를 나타내고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초록색을 유지한다. 반대로 오실레이터의 값이 0.25보다 작으면 빨간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화면이 빨갛게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럼 초록색 화살표에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빨간색 화살표에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TVM CCI를 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길 바라겠다. TVM CCI의 첫 번째 매매 전략은 TVM 전환 신호 전략이다. 이 방법은 두 개의 CCI 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각각 분석해 중기와 단기 추세를 파악하고 진입하는 전략으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CCI와 슬로우 CCI 사이에 있는 구역이 초록색일 땐 롱 포지션을 준비하고 빨간색일 땐 숏 포지션을 준비한다. 두 번째, 해당 색이 유지되다가 같은 색상의 화살표가 발생했을 때 포지션에 진입한다. 이때 손절가는 두 개의 CCI 선 사이를 채운 색이 바뀌었을 때 캔들 종가로 잡고 매도는 선 사이의 색이 다시 전환되었을 때 진행하도록 한다. 직접 매매를 하면서 살펴보겠다. 지금은 CCI 선 사이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중단기 추세 모두 상승을 하며 같은 색의 화살표가 나타났으니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한다. 이때 손절가는 색이 전환되었던 이 구간으로 잡고 매매를 이어가 보자.
패스트 CCI가 0.5 밑으로 내려갔지만 두 선의 사이가 아직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색이 칠해지지 않은 구간은 트렌드가 약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연이어서 다시 같은 색상의 배경이 나타나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횡보 구간 후에 두 개의 CCI가 모두 1에 도달하면 추세가 제일 강한 구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두 선 사이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해주겠다. 여기까지의 손익비는 4.37대 1이 나왔다. 이번엔 빨간색 배경과 화살표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 경우 패스트 CCI와 슬로우 CCI의 수치가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매도 압력이 따라온 것으로 해석하고 곧바로 캔들 종가에서 진입한다. 이때 손절은 배경이 시작한 직전 캔들 종가로 잡아주고 매매에 들어가면 된다. 선 사이의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으니 매도를 진행하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6.46대 1로 CCI의 기본적인 모멘텀만 더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스윙과 스캘핑에 따라 설정값이 달라지는데 1시간봉 이상에서 사용할 경우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15분봉 이내에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사용할 경우 슬로우 CCI의 값을 36으로 패스트 CCI의 길이값을 18로 바꿔 추세의 민감도를 올려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두 번째로 알아볼 TVM CCI의 사용 방법은 바로 CCI 교차 필터링 전략이다. 이 방법은 색의 배경을 통해 현재 추세를 확인하고 패스트 CCI와 슬로우 CCI가 교차될 때 생기는 단기 추세의 변화를 이용해 매매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스캘핑에 유리한 전략으로 먼저 TVM CCI의 설정에 들어가 슬로우 CCI의 길이값을 36으로 패스트 CCI의 길이값을 12로 바꿔주자. 이 전략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초록색 배경일 땐 롱 포지션만 준비하고 빨간색 배경일 땐 숏 포지션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슬로우 CCI와 패스트 CCI가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강한 추세가 뒤따르는 걸 이용해서 매수에 들어갈 거다. 지금 초록색 배경인 상태에서 두 개의 CCI가 모두 1에 도달했다. 그러면 발생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된다. 지금은 TVM CCI의 1차 전략에서 밝혔듯이 화살표와 색전환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강한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배경이 시작된 이 지점으로 잡아주고 매매에 들어가겠다. 지금 패스트 CCI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진행해주면 된다. 여기까지의 손익비는 2.22대 1이 나왔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전략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인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전략으로 보면 결국 여기까지 와서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익이 늘어났나? 그건 아니다. 단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힘을 잃고 횡보에 들어섰고 조금 더 상승하긴 했지만 곧바로 빨간 배경과 화살표가 동시에 출몰해 이후부턴 하락 추세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듯 두 번째 방법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스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전략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같은 지표도 설정 방법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적은 수익들을 자주 보면서 투자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사람은 두 번째 전략을, 본업이 따로 있어 투자 횟수를 줄이고 큰 추세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전략을 추천하니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라겠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